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라 한복덕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초반부터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가격에 대한 반격을 시도하려는 매도자들이 상당 부분 많았다. 일단 매물 걷어들이면 집값이 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일 거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기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아무리 호구멱살 잡힐 만한 사람이라도 쎄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매물이 다시 집주인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해서 다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 가진 사람은 지금 거의 없죠. 그래서 이번에 집주인들이 가장 먼저 부동산 불황기 때 시선 교란 작전을 이렇게 펼쳤지만 CR도 먹히지 않는 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반에서 스탑됐던 매물량이 서서히 작업 들어간다고 뺐다가 이게 여간해서 매수세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동결인데 언론에서는 이날하고 나발을 불어대니까 정말 새로운 분기점이 오나보다 이런 일말의 기대를 안고 다시 매물을 빼기 시작을 했는데 전혀 수요가 따라붙질 않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집을 사줄 사람, 그것도 2015년도 이후로 그렇게 미치도록 올랐던 집값 수위를 다 담아줄 만한 수조의 양이 한계치에 다다랐죠. 뻔히 집값이 앞으로 어떤 운명의 길을 걸어갈지 눈에 보이는데 그 누가 불꽃 같은 매수세로 거래량이라는 심지에 불을 붙여줄 수 있겠어요. 이젠 그냥 한겨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혹한의 겨울 속에서 성냥불 소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허망하게 집값이 다시 반등할 거라는 헛된 기대로 성냥불 아무리 그어도 그게 벽난로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냥 성냥불 긋는 그 순간만 환해지는 거고, 이내 칼바람이 그 씨알같이 작게 보이는 성냥불을 꺼버리는 냉랭한 추위만이 춥고 어두운 밤을 정막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매물이 다시 슬금슬금 무슨 거북이 머리 같은 느낌도 들고 등껍질 속으로 숨었다가 살살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눈치 보는 거 그 셀프 디스입니다. 누구 하나 신경 안 쓴다니까요. 지금 이 시국에 누가 대출을 풀로 당겨서 집을 사겠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하루에 떨어지는 두께가 오겹살 수준이잖아요. 3억씩 뚝뚝 떨어지는 곳들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이마저도 이 선에서 털고 나가는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년 2024년이 밝아도 지금 부동산 시세는 급속도로 악화된 피멍이 시퍼렇게 된 내상을 그대로 떠안고 가는 거지, 뭔가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총 매물수가 13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12월에 10만을 넘을 거라 봤는데 역시 지금 매도세도 만만치가 않아. 거의 고래 힘줄 같은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셀프 디스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일이죠. 전혀 매수세와 줄다리기 한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지금 매수세는 지금 떨어지는 집값을 칼날로 보거든요. 그 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칼날 손으로 잡으려 하겠습니까? 그거 잡았다가는 그냥 골로 가는 건데, 그냥 그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매물로 가격 조정 시도를 해보겠다는 건 뻘짓이 될 가능성 높고요. 심지어 가격 담합을 해서 등기는 기본으로 안 치고 이거 4개월 동안 등기 안 치면 국토부에서 돋보기 들고 조사에 들어가죠. 가격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담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희한한 건 최저가로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백업 거래가 발생을 하죠. 무슨 말이냐? 그렇게 떨어진 가격을 금방 회복한 것 같이 전고점대로 돌아간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냄새가 많이 나죠. 분명 4개월 내에 등기가 안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호가도 죽어라! 내리지 않으려고 담합해서 서로 간의 컨택 통해서 가격 저지선 만들어서 붕괴되는 아파트값 끝까지 사수하려는 동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무리 꽃을 피워내려 해도 기운이 시베리아인데 어떻게 벚꽃 운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나뭇가지에 벚꽃 그림을 아무리 그려놔도 그게 벚꽃이라는 생화가 될 수 있겠냐고.
지금 시베리아 칼바람이 불어오면서 모든 걸 얼려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부질없는 군부를 피우고 있는 이 상황, 정말 한심한 자작극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이번 하락장 역대급 드라마가 될 건 분명합니다. 유사 이래로 이렇게 경기 침체, 금융위기, 부동산 PF, 고금리, 가계부채 등등이 대외적으로까지 갈 것도 없어 국내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적이 없었거든요. 이참에 이거 뭐 잘 된 겁니다. 2023년 서울 0.53명 출산, 남녀 4명이 애를 1명밖에 못 낳아. 그리고 남녀 8명이 애를 2명밖에 못 낳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선 주거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800조 가계부채의 한층을 더 쌓아서 또 다른 대출 관문을 열어주는 것보다 기존 주택 가격이 훅 떨어지기만 하면 출산율 문제 바로 해결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시 대출문을 열어서 출산 문제를 조율하려는 신생아 대출도 상당 부분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장 지금의 부동산 하락세가 집값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 국가 가치라는 경쟁력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정도로 떨어진 출산율로는 국가 경쟁력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자산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노쇠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 뻔한 공식 아닙니까? 기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집을 왜 사냐고. 1인 가구가 당장 1000만에 가까워지면서 노령 인구가 그 1000만의 인구 비율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겠는데 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경쟁력으로 10억이 넘는 집을 산다? 이건 뭐 그냥 단적으로 봐도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결국 지금 부동산 집값이 내년 넘어가면서 극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한국의 가장 취약한 하드웨어 구조, 바로 인구 절벽 때문에 더 극심한 하락 양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고점을 찍었던 아파트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쳐다볼 여력도 점점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 지금 매물 넣었다 뺐다 가격 했다 말았다 그냥 부모님 세대 때 부동산 투기에서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수익 구조가 시세 차익이라는 형태로 굴러들어오는 아파트 시대는 정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주담대 이자 내기도 버거워하는 상황 아닙니까? 금리 자체가 뭐 굵기가 변하고 있는 거죠. 단적으로 월 53만 원 이자를 내던 사람이 115만 원까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생활 패턴 다 바뀔 지경이니까요. 올 3분기 이자 비용은 평균적으로 12만 9천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24%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체로 모든 지출 구성 비율 중에 압도적으로 이자 비용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겹게 아마도 20년, 30년 이런 이자 비용을 끌고 간다면 이게 삶의 질이 좋아질 리가 있겠냐고. 단적으로 집값이라도 올라주면 그냥 앉아서 연봉 수준의 돈을 만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할 수도 있겠는데 내년 되면 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앉을 가능성도 많아서 그냥 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거라 말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동안 그렇게 대출을 통해서 자산 가치를 부풀려 보려 했던 모든 시도가 한 방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개인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면 금융권도 흔들거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의 내년에는 집중 폭격을 맞을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옛날 해왔던 관례 같았던 물량 빼기, 가격 담합, 아무리 매수세를 어르고 달래려 해도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한 자극으로는 시장 자체가 매도자의 품에 안길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이미 부동산 시장 자체의 판도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호가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피켓 시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지르는 거, 뭐 개인의 자유인데 그렇게 지르다가는 결국 그렇게 찬볼이 자기 꼴대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분양시장에서도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인데 어제 대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약 경쟁률 좀 보십시오. 315세대 모집에 27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명백한 미분양, 아주 부진한 성적이고요. 세모로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전 매매 시장도 상당 부분 약세장으로 흐르고 있고요. 대전은 분양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았던 곳이어서 그래도 나름 부동산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거의 뭐 30평대에서 유성구, 서구 쪽 주로 신축들이 많이 깔려있는 곳들이죠. 2억 이상씩 최근 일주일 거래 안에서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 20% 이상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 신도시 힐스테이트 운정 685세대 모집에
481명이 지원을 해서 여기도 미단이 났습니다. 여전히 청약 접수 중이라는 안내가 뜨고 있죠. 여기는 일단 특공에서도 상당히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 1순위에서도 고비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파주 매매 시장도 광역교통망 호재를 물고 있으나 여전히 목동동 쪽 4억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미 하락폭이 40%를 넘어선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들이죠. 아주 초역세 단지 빼고는 낙수 효과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파주 운정이죠. 매매 시장 역시도 확실한 약세장으로 가고 있어요. 천안아산 신창 1차 아파트. 천안아산이면 뭐 그래도 이전에는 엄청난 각광을 받기도 했고 일단 신규 택지지구 속에 신축 아파트들이 속속들이 들어서던 아주 공격적인 곳들이었죠. 근데 448세대 모집에 야 이거 너무한데 3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시행사는 뭐 거의 참담한 심정이 될 거고요. 어제 특공에서도 1명 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보였는데 1순위에선 뭐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네요. 천안아산 매매시장 쪽도 30% 이상 하락하는 곳도 있고요. 탕정 쪽 하락세는 이미 30%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2억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역시 이렇게 매매시장의 하락세가 분양시장에서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도 만만치가 않아 보이죠. The First Time 1순위에서 130세대 모집이었는데 2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울산도 부동산 쪽으로 은근히 강성의 이미지가 강한 곳, 상당 부분 강세장을 한창 좋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이어갔던 곳이었는데 벌써 매매시장은 약세장 시작된 지 오래됐고 이젠 분양시장마저도 거의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모집 세대수도 못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울산 매매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서부동, 산화동, 신정동 등등에선 40%에 육박하는 낙폭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부산 쪽 부동산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2024년도 역시도 역대급 한파 맞을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특히 강남 상구라 불리는 송파가 아주 의미 있는 집값 지표를 요새 보여주고 있는 건 파크리오가 6억 이상으로 떨어지는 하락세, 물론 뭐 2층 저층 거래입니다만 상당 부분 약세장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 특히 신천동, 잠실동 일대의 집값이 3억 이상 빠진다는 건 결국 잠실 집값이 서울 전체 집값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브릿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소 충격적인 강남발 쇼크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지금 전체 서울 집값은 상당 부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동대문 쪽도 흔들리고 있고요. 개포동, DH퍼스트의 아이파크 역시 3억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도 뭐 강남발 하락세가 큰 곳이라 말할 수 있죠. 나머지 성북구 쪽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비교적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마피 1억 5천이 뚫리는 것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서울에서 분양한 지 1년 남짓 되는 곳들이죠. 그리고 대구와 부산은 이미 신축 아파트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여기도 1억 5천이라는 구멍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분양률도 뭐 아까 잠시 분양 성적 본 것과 같이 10%도 못 미치는 곳들이 즐비하다는 거죠. 심지어 5억 2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2억 5천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매매시장, 분양시장 할 것 없이 상당 부분 가격대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2024년도는 더욱 속력을 내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매물 뺐다 넣었다 아무리 돌려막기 해도 답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매물을 들여놓기만 해도 매수세가 뭐 당황한 나머지 급속도로 붙는 경향도 있었는데 기본 전체 부동산 시장의 막대한 하락세가 현실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가격 담합이라는 걸 해서 등기 안 치고 거래가 내놔도 이걸 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당장 이자 비용이 급증해서 생활비가 쪼그라드는 걸 보는데 누가 대출 실행해서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이젠 신축 아파트도 마피가 터지는 마당에 마이너스피 가끔 나오는 추세 이제 막 쏟아지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도 아주 버젓이 등장하게 될 2024년도 부동산 하락의 드라마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